8월 2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선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상지대학교에서 대한민국 1호 공원관리학 박사 학위자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1호 공원관리학 박사 학위자 김순영 씨 먼저 만나보고요. 또 원주의 빈 의자 의사회는 원주시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인데 최근 지원 대상을 원주시에서 횡성까지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빈 의자 의사회 봉사활동 소식도 좀 들어보겠고요. 또 원주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염원을 담은 전통 불빛 축제가 열립니다. 26일 바로 오늘부터 원주천 둔지 일원에서 열리는 원주 전통 불빛 축제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브레이브걸스를 2021년 해외 홍보 광고 모델로 선정하고 한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영상 5개를 제작했습니다. 수년간 무명의 연예계 생활을 거쳐 롤린, 운전 만회 등의 히트곡으로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브레이브걸스는 최근 여름 시즌 정주행 성공 신화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횡성 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소재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실내 풋살장이 지난 24일 현재에서 사업 착공 1년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구는 또 연내 횡성읍 읍파리 소재 섬강 테니스장 증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의 연당지구 재해위험 개선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 사례 공모에서 전국 32개 사업지구 가운데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연당지구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남면사무소 인근 유수지 조성과 저수 가능 용량, 주민 이주 6가구, 농경지 매입 103필지 등의 정비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상지대학교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학과 박사 학위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국립공원공단에 근무하는 김순영 씨입니다. 전국 1호 공원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지대학교 국립공원학 박사 김순영 씨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순영 씨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공원관리학 박사 김순영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이 상지대학교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서 2018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의 국립공원학과를 개설하고 현재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 처음으로 이제 개설이 된 학과인데 국립공원학과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학과입니까? 여보세요? 김순영 씨? 여보세요? 네. 전화 잠깐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습니까? 네. 이 상지대학교에서 저는 이 신문 기사 타이틀만 봤을 때는 상지대학교에 이 국립공원 학과가 있었나 했습니다. 이 공원관리학과가. 그래서 상지대학교에서 1호 공원관리학 박사가 나왔구나 했는데 자세히 신문을 보고 나니까 2018년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공원공단과 이제 학과를 개설하고 이번에 이제
공원관리공단에 이제 근무하시는 직원이 이번에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 끊겨서 죄송합니다. 네, 이젠 참 박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원관리학 박사 좀 많이들 생소하거든요. 1호 박사이기도 해서 어떤 학과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공단과 상지대가 협업해서 만든 공원관리학이라는 학문은 먼저 계약학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지대 융합관광기획학과와 공단이 협업해서 만든 학과로 특정 분야, 전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는 박사과정이라서 6학기 동안 생태자원관리,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그리고 경관자원, 생태디자인, 보호지역 등 과목을 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학과. 네. 직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먼저 공원관리학이라는 커리큘럼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자도 꽤 일기 때는 치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순영 박사께서는 몇 기 졸업생이에요? 저는 이제 1기 졸업생이고 1기 1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학위를 시작하게 된, 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선 동료들과 신랑이 지원해보라고 좀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도 가장 컸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석사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을 쓰면서 역량이 좀 커졌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공원관리학이니 공원관리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 치열했다고 했는데 한 몇 분이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3대1 정도로 경쟁이 있었고요. 그 일기 박사 과정에 지원해서 이제 최종 선발된 3명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현재 그 심사까지 올라가서 학위를 취득한 박사는 저 혼자고 곧 이어서 2호, 3호 박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공원관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국립공원학과 개설 이후 그럼 첫 번째로 공원관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몇 명의 박사 학위를 좀 이수하셨습니까? 지금 최종 3명이 이수했고요. 지금 곧 2호, 3호 박사도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료 박사들이겠군요. 네. 그럼 이 공원관리학과는 공원공단 직원들만 그럼? 현재는 계약학과라서 해당 그 기업과 학교가 맺은 그런 학위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NGO나 환경에 관련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조금씩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주로 이제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서 오셨는데 후회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원주의 생활은? 저는 신랑이 이제 서울 토박인데요. 신랑도 이제 건축 구조 설계하는 전문 인력인데 서울에서 12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원주로 다행히 잘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제가 바쁠 때는 신랑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서 가족이 아니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남편의 네. 외조로 인해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네. 이번 졸업 논문 주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주제더라고요. 코로나19 관련된 논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논문입니까? 네, 제 논문 주제는 일단 제목이 국립공원 탐방 만족도가 코로나19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여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였고요.
연구 결과로 이제 탐방 후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가 위협적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낮아진 반면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에 방문한 탐방객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탐방을 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스트레스는 완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방문객 유형의 변화나 공원 방문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 등이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이후에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 방문한 탐방객들 많이 만나보셨겠나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 같으면 대면 조사를 많이 했을 텐데요. 네.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였고, 전국에서 약 650명 가량의 탐방객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이렇게 방문한 네. 탐방객 만나는 시간이 네.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더군다나 결혼도 하셨고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처음 학기 시작했을 때 이제 공단이나 학교도 처음이라서 수업이 7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났었거든요. 네. 집에 오면 새벽 1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유연근무 등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수업 시간이 좀 일찍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논문 심사할 때 제가 이제 오대산 사무소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만종역에서 7시 기차를 타고 또 출근을 하고 퇴근해서 오면 8시쯤 돼서 10시에 아이를 재우고 새벽 3시나 2시에 깨서 논문을 썼는데요. 이러다 과로사 하겠다 걱정할 때쯤 논문이 다행히 끝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지도 교수님이 계속 지를 하고 끌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되게 고마움이 큽니다. 네. 사진 보니까 가장 좀 되게 앳돼 보이시던데 벌써 네. 아이도 있고 결혼도 하셨나요? 네. 사진빨이고요. 올해 40대 중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국립공원학을 박사학위 이제 수료하셨는데 근무지나 일하는 분야가 앞으로 좀 뭐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분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행 연구 논문도 많이 읽고 해서 공원 관리를 경험적으로 하다가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 회사에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좀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서 또 국민들께서 국립공원을 방문하실 때 어떤 만족도나 그런 가치인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직원 교육이나 강의도 같이 더불어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잘 오셨죠? 네. 원주로 오신 덕분에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네. 받으셨고요. 앞으로 그렇죠. 큰 네. 기여 있게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전국 1호 공원관리학 박사 김순영 박사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빈의자 의사회는 8년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횡성 군민들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빈의자 의사회 8년째 벌써 원주시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봉사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빈의자 의사회는 빈곤층 의료지원 자원봉사 의사회의 약자인데요.
동시에 시민들이 힘들 때 앉을 수 있는 빈 의자가 되고 싶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분들께 무료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봉사 모임인데요.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는 원주시 의사회의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9곳의 협력 의료기관들로 구성됐는데요. 개업의원 23곳, 치과 2곳, 한의원 2곳, 약국 2곳이 있습니다. 무형의 종합 자선병원인 셈인데요. 치료받은 환자는 350명이 넘고요. 곽병은 의사회 회장이 개인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봉사를 이어가면서 다른 여러 전문 의원의 의료 협업을 부탁한 게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빈의자 의사회 곽병은 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운영은 환자가 우리 회원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은 빈의자 의사회에서 대신 내줘요. 가정마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 돈을 모았다가 본인 부담금 받은 걸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빈의자 의사회로 후원금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진료가 되는 거죠. 그 후원금이 모여지고 그 후원금하고 또 우리 회원단체 원장님들이 기금이 있지만 이게 고갈되고 없어질 것을 걱정해서 회비를 내자. 그래서 1년에 그 원장님들이 봉사도 해주시면서 회비를 2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그 회비하고 후원금하고 모아져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공공의료 보장이 돼 있지만은 그거를 100%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고 빠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저희 같은 민간 단체들이 해야 되거든요. 봉사단체들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무료 진료를 받게 됩니까? 네, 진료 대상은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선별을 하는데요. 선별된 주민들은 1차적으로 곽병은 회장이 있는 병원에서 1차 진료와 상담을 합니다. 이후에 필요한 전문과 의원으로 보내져서 치료를 받는데요.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원주의료원과도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건데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요. 보통 의료봉사는 일회성 성격이 짙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데요. 빈의자회에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도 자기 의원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하는 의료 봉사 체계로 효율성이 높은 봉사 시스템입니다. 네. 이 선한 영향력이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장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의 이 선한 영향력이 충청도로도 전해졌습니다. 2019년에는 충청도에도 원주시의 빈의자 의사회 이름을 딴 충청도 빈의자 의사회가 생겼는데요. 충청도 의사회는 빈의자 의사회 의료 시스템으로 더 심도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주시 빈의자 의사회는요. 올해 횡성으로 의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병의원이 부족한 횡성 지역에서도 원주 의료진과 협력해서 지역 의료 체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곽병은 회장에게 이어듣겠습니다. 저 횡성에는 아직 빈의자 의사회가 없잖아요. 원주시만 있고. 지난달에 횡성도 원주 생활권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하자.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횡성군하고 협약식을 맺고 횡성군 의사회하고도 원주시 의사회하고 협약식을 같이 맺어가지고 횡성에도 빈의자 의사회 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의료기관이 그래서 횡성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환자는 횡성에서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원주로 의뢰해 주기로 그렇게 체계를 했어요. 네. 더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위한 좋은 소식도 있다고요? 네, 다음 달에 문막에 있는 원주 외국인 주민센터와 협약식을 갖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 외국인들에게도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이 무료 진료를 통해서 또 꾸준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원주시 빈의자 의사회 무료 봉사 활동 소식이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이를 극복하자는 염원을 담은 전통 불빛 축제가 열립니다. 26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저녁부터 원주천 둔치 일원에서 전통 불빛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소식은 치약 전통문화 등축제위원회 원건상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원건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준비는 다 되셨죠? 예, 준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조금 후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오늘 저녁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상을 좀 되찾자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불빛 축제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치약 등축제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원주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시대에 빠진 소상공인들과 원주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치유의 소원을 위해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볼거리와 전통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네, 장소가 원주천 둔치 일원이라고요? 그러면 예, 지금 예. 뭐 새벽 시장 열리는 그곳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원주에서 불빛 축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가 두 번째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시대라. 네. 예, 요즘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원주 지역 거리두기 3단계인 관계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주시와 문화관광과 임직원 여러분들과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대면 전시회로 개최되어 점등식 및 공식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원창묵 원주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자, 12가지 띠 동물과 다양한 캐릭터를 비롯한 전통 등이 이어진 원주천을 감상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자, 어떤 작품들로 이번 축제 현장을 좀 장식하게 될까요? 예, 작년에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행사 기간 중에 찍은 사진을 선별하여 시상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는 공공단체나 기업을 홍보하는 대형 장엄 등 3점을 후원받아 그 내용 중에 설악산 만경대 전설로 이어지는 오세암 설화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치악산 상원사 보온의 종과 신령스러운 동물이며 지혜와 부귀를 상징하는 흰 코끼리 등이 있으며 올해 공모전은 안타깝게 많은 출품작이 없었다는 점이 준비 과정에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낸 2022년을 기대하며 수준 높은 출품작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원주천에 걸려있는 이 등 작품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 치약 등 축제 위원들이 지혜를 짜서 네. 여러 가지 등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또 제작해서 이 등을 원주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이제 등을 밝히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하겠네요, 볼거리가. 예, 그러면요. 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등과 또 새로운 등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하고 또 이 스토리가 있는 그런 등으로 이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예. 많은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원주천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원주천은요. 네.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중부 내륙 거점 도시
속해 있으며 원주의 시가지 동쪽을 흐르고 있어 동천이라고도 불리는 원주천에 원주 전통 불빛 축제라는 콘텐츠로 소금을 싣고 나르던 나룻배의 교육 장소였었습니다. 네. 옛 배말터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 문화의 산물인 대형 장엄등을 수중에 띄우고 불빛을 밝혀 지역 관광 활성화의 도모와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네. 자, 저녁마다 이제 형형색색 빛나는 전통등, 이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좀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을밤 산책을 이 힐링 그 전통등을 보면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홍보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질녘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비대면 불빛을 밝힐 것입니다. 또한 등 터널 팔각 등에 우리 선조들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장독계에 정한수 한 그릇과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순수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소망의 소원지 달기를 본부석에서 실시하오니 가족과 연인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과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사장 찾을 때는 또 마스크 꼭 해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뭐 소원지 달기를 비롯한 체험 행사 등도 있다고 하는데 시원한 초가을 저녁밤에 가족들과 함께 소원지 달기도 좀 해보시면서 불빛 축제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약 전통문화 등축제위원회 원건상 위원장이었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오늘 저녁에 원주 전통 불빛축제 함께 하시면 즐거운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